아마 처음으로 턴오프힐 TV에서 자동차 리뷰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제 GT43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늘어놓으려고 했는데, 간단한 편의사항이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요 기아 박스 옆에 전체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 요 버튼 하나만 눌러줘도 다 작동이 되죠. 되게 편하게 해놨어요. 뭐 360도 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또 이쪽에다가 또 갖다 놨어요. 이게 또 터치 스크린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볼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기능이 많죠. 이게 터치 스크린으로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뭐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또 이것을 여기 핸들로 갖고 와서 또 전부 이 터치만으로도 이렇게 작동이 여기서 다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센서가 많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뒤에 트렁크 부분에 이제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뒤에 짐을 실른다고 좀 여러 짐을 놓다 보니까 이게 다칠 때 좀 잘 안 다치고 해서 조금 이렇게 세게 누른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센서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단추를 눌러서 제거해 줘야 되는데, 또 다니다 보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너무나도 편의사항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촬영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뒤로 그리고 이제 키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AMG GT 차량 키인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지바겐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이건 그냥 단순히 벤츠, 이게 지바겐 키야 뭐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이지만, 그리고 이제 뭐 극단적으로 가서 여기 경차,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그 대명사로 불리는 경차, 모닝 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 GT63부터 해갖고 G63 지바겐부터 해서 지금 이제 GT43, 한국에는 지금 들어온 게 GT 63하고 GT43이 들어왔는데, 그 가격 차이는 거의 1억이 가까이 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의자가, 이게 지금 GT43 같은 경우는 5인승입니다. 근데 GT63 같은 경우는 4인승인데 오히려 가격은 1억씩 차이가 나고, 물론 이제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또 차이가 나죠. 뭐 V8하고 V6하고는 뭐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카메라를 뒤로 넘기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행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360도 뷰가 나와서 이제 운전을 잘 못하신다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GT43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 차를 끌고 나갔어요. 이게 팝콘 소리라 그래서 빵빵 터지는 배기음을 듣고 싶어 갖고, 그 정도로 좀 설레게 하는 차가 아닌가. 또 지바겐의 묵직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예술이라 그럴까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서스펜션 관련. 방지턱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좀 천천히 그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방지턱이 있어도 그냥 지나친다. 속도를 안 줄이고, 뭐 차에 데미지를 안 주기 위해서 이제 또 그동안 우리 DNA에서 계속 이제 입력되어 있는 방지턱은 앞범퍼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뭐 천천히 간다, 그런 입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차를 타게 되면 그런 거는 좀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스펜션 보면 이제 스테빌라이저라 그래서 이제 양쪽에 균형을 잡아주는 게, 어떻게 이게 일자 통으로 돼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양쪽 균형을 잘 잡아준다. 뭐 지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면을 따라간다 그럴까요? 지금 저 신호가 끝날 것 같은데, 자 스포츠 모드로 놓고, 자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순간 가속부터 해서 이게 원래 배기음이 막 빵빵 터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그 1000km 밖에 이제 주행거리가 안 되는 바람에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끊기고 비디오를 이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원샷으로, 참 이게 뭐 자동차 메카닉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끌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리뷰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메카닉이 아닌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어떤 부분이 참 우리가 이득으로 적용될까,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30km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고, 뒤에 요 다추 버튼 하나로 얼마든지 그 스포츠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건,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바겐도 그렇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편하다. 이거는 이제 볼륨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 하나 더 있었으면, 차라리 요 저 깜빡이를 여기다가 넣어놨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그냥 하나 그냥 이가 빠진 것처럼 뻥 이렇게 뚫려 있죠. GT63 같은 경우는 다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이 아쉽고, 하지만서도 이 차를 타게 되면 이제 그 뭐 순간 가속이라든가 편의상 이런 것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이제 뭐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AS 센터 가서 고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를 지금 뭐 1000km 밖에 안 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편의상만큼은 그 어떤 차보다 좀 뛰어나다. 그리고 보통 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은 포기를 해야 돼요. 패밀리카는 포기를 해야 된다. 왜냐, 가족이 타야 되는데 2인승 스포츠카, 아니면 되게 뒷자리가 불편한 뭐 911, 이번에 92 모델이라고 나온 포르쉐도 볼 것 같으면 뒷좌석은 성인들은 못 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생각하시기에 뭐 4인승이니까 앉겠다,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되고, 여성분들도 좀 키가 이제 작거나 몸집이 작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불편하다. 왜냐, 뒤에가 너무 이제 깎였죠, 많이. 뭐 A 필러, B 필러, C 필러가 있을 때 C 필러가 너무나도 깎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타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내릴 때도 스포츠카가 뭐 그렇지만 또 많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 GT 뭐 63이 됐든 53이 됐든, 한국에는 53은 들어오지 않고 이제 GT 63하고 GT 지금 43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GT 43은 5인승, 상당히 그런 점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이용을 하고, 또 혼자 드라이브 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좀 밟고 싶을 때, 엑셀을 때려 밟고 싶을 때 선호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좀 뭐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GT63에 뭐 그런 배기음 좀 다르죠. 이거 지금 순정인데, 만약에 이게 튜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GT63의 그 배기만, 엔진까지 튜닝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된다 그러면 한번 타보시면은 재미에 쏙 빠지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새벽에 조금 그 공도에서는 빨리 못 달리기 때문에 요즘 30에서 50km 리미트 걸린 데가 많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300km까지 나간다고 써 있는데, 아직 밟아보지 못했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면. 그래서 뭐 제가 많이 타본 차량하고 이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연비를 이제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보통 공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6km 이상 가는 걸로, 리터당. 또 고속도로에서는 심지어는 9km 이상 나옵니다. 제가 이제 모닝을 탔을 때, 기아 모닝을 탔을 때, 그게 이제 연비가 9km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RPM을 4 정도 맞춰놓고 9km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RPM이 그렇게 안 나가죠. 뭐 그 지바겐 같은 경우도 RPM 2 아래로 120km까지 나가더라도 RPM이 2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참 엔진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뭐 가격 차이도 그렇게 나지만, 뭐 그 모닝하고 이거랑 뭐 가격 비교하면 좀,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이 뭐 가격을 그 유류비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탄다, 이런 말은 나올 리는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하나하나 이런 것 뭐 다 해주고 싶은데, 이제 또 편의사항 중에 불편한 점이라 그러면,
이게 블루투스를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바겐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연결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기아는 항상 이쪽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차가 좀 밀리고 그러면 좀 빨리 밟아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뭔 말을 했었죠? 뭐 기어 얘기를 했었나?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뭐 그냥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가다 보니까 뭐 이거를 끊고 가고 뭐 그런 게 없고 그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 이제 빙판 주행 인디비듀얼하고 컴포트 모드에서 벌어지는 그 UGB 그러니까 그 기름값을 리터당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또 달라져요. 스포츠 플러스를 가게 되면 절대 그렇게 못 가죠. 제가 이거 주행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 어이구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기름이 지바겐만큼 먹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지바겐하고 이거 몰면서 느낀 점은 좀 경제적이다. 제가 이제 지바겐을 한 달에 그 얼마나 기름을 먹나 봤더니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스비 250 기름값 200 뭐 세차랑 뭐 기타 등등 해서 월 500이 그냥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월 2000 이상 벌어야지만 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엔 이해를 못했거든요. 한 1000만원만 벌어도 되지 않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자, 이게 반응이 엄청 빠르다라는 거는 딱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밟으면 이제 밟는 대로 나가죠.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센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부분이 위험합니다. 이게 핸들을 급격하게 꺾거나 하면 이게 저절로 핸들이 그 벨트가 쪼여져 갖고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차들 뭐 제끼고 싶다 그러면 뭐 순간적으로 뭐 제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참 이 벤츠라는 마크도 이제 어떤 그 남자들을 떨리게 하는데 이 퍼포먼스가 주는 이 주행감이 주는 이 핸들 그립감 사실 예전에 이제 그랜저 TG라는 차를 처음 이제 운전하게 됐을 때 핸들이 너무나도 쉽게 왔다 갔다 이게 가벼운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고속주행 때 핸들이 잘 돌아가면은 전복될 우려도 있고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차는 하여튼 되게 이런 저속주행 속력을 빨리 내지 않을 때는 되게 가볍다가 속력이 나면 좀 묵직해지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벤츠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잘 일례는 이제 뭐 누가 그러던데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벤츠가 엔진 기술을 쓸 수 있는 거는 다 써라. 어차피 이제 이거 엔진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말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술력을 다 발휘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되면 노래를 못 들어요. 이제 노래를 들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이제 끊기죠.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못 듣더라.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을 켜고 쓴다던가 그 시트에 몸이 파묻히는데 이런 코너링도 아주 부드럽게 돈다. 이러니 제가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차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엄청난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높아요. 지바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갖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가 버스 기사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때 뭐 몇 번 보여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는 이제 바닥에 붙어간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더 이 속도감이 와닿습니다. 이거 지금 뭐 썬루프를 예를 들어 갖고 열고 달린다 그러면 더 그런 것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제 웰빙이라는 것도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갑자기 이제 운전 중에 막 마사지를 해줘 버리고 그러니까 좀 안 맞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뭐 트랙을 돌 수 있는 뭐 제로백을 말씀드리면은 차가 이제 또 막혔네요. 이게 참 주행 모드 때는 쭉 달려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막혀서 조금 이렇게 뭐 천천히 가야 되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계속 엔진을 켜놓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컴포트 모드로 또 진입을 해서 또 찍도록 하고 뭐 제로백 얘기했고 아까 전에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보면 이제 액션캠이라고 그래서 뒤에다가도 붙여갖고 NG 배기음도 들려드리고 뭐 모자에다 심지어는 장착을 해서 앞을 보면서 막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으로 원샷으로 가는데 좋습니다. 이게 편해요. 진짜 차가 뭐 시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일종의 이제 시그니처죠. 벤츠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라고 하면 이런 통풍구의 모양이 상당히 예쁘고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제 올려주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아래는 이제 또 파란색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파란색, 높아지면 빨간색.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몸에 땀이 많아서 또 시트에 이런 통풍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있고 무엇을 또 궁금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세팅이 다 가능해요. 요 앞에 대시보드 세팅이 가능하고 대신에 이거 아까부터 계속 이제 뒤에 트렁크가 문제가 생긴다고 뜨는데 벤츠에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설정을 제가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보조 장치를 설정할 수 있다던가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차량에 대한 뭐 타이어부터 해서 벨트, 장기 말림, 이런 라이트 이런 시스템을 전부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이런 기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갖고 맞춰 놨는데 그냥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값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괜히 만져 갖고 나랑 안 맞는 또 그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 뭐 GT43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또 영상을 끝나고 이런 부분을 왜 못 말했지 이런 생각도 들 건데 일단 이제 외형이 너무 예쁘죠. 외관이 지금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제가 운전했던 차 중에 가장 예쁜 디테일을 갖고 있지 않나. 또 디테일하면 이제 포르쉐의 뭐 까이엔이라든가 마칸이라든가 이런 포르쉐 디테일 자랑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911이라든가.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 벤츠 GT는 뒷모습이 너무 이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참 잘 빠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뒤에 뒷좌석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까 전에 제가 이게 경고등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게 뭐 선전에서는 골프백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 용량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이 높이에서는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있는 박스 뭐 4호, 5호 좀 큰 박스는 뒤에다가 놓기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뒷좌석으로 옮겨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공기역학적으로 따졌을 때 뭐 그렇다고 SUV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공기가 뒤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고는 어디 흠잡을 데 없는 뭐 이런 센서 같은 게 어딘가 또 문제를 일으킬 것 같긴 해요. 너무나도 민감하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 뭐 이제 지금은 뭐 다 오토를 쓰지만 과거에 이제 매뉴얼을 썼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쉬프트 기어 이런 거는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기어를 이제 저속으로 변속할 때 이제 팝콘 소리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요것은 이제 따로 검색을 하셔갖고 이거 배기음 GT 배기음이라고 하면 아주 63하고 43하고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제 지바겐을 탔을 때는 느낌이 왔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래서 남자들이 그 오토바이 뭐죠? 팻바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리를 타는구나. 이래서 남자들이 할리에 열광을 하고 저기 막 공기를 치는 심장소 박동과 비슷한 그런 게 계속 귀로 고막을 때리니까 그게 일종의 음악 같은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이 제가 지바겐에서도 느꼈죠. 지바겐이라는 차가 그렇구나. 딱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막 이런 거 막 조작하고 막 하기가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 갖고 처음엔 아무것도 못하고 운전에만 집중을 하고 그냥 그 녀석이 내지르는 괴성만 들었죠. 붕붕붕붕붕 하면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소음을 뭐 자장가 삼아서 들으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음악도 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를 조금 잊었는데 다시 또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그런 어떤 그 G바겐이라든가 이런 차에서 들려주는 그런 고음이, 약간 고음이라 그럴까? 이건 좀 날카롭게 들리는 이제 팝콘 빵빵 터지는 소리, 그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 그 배기음 소리를 많이 들려주더라. 하여튼 뭐 새벽에 잠 설치고 나가서 타고 한 바퀴 돌 정도로 또 힐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패밀리카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센서가 너무 많은데 그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산재에 있다. 이런 부분들, 뭐 디자인도 점수를 후하게 주고 내부 인테리어도 점수를 후하게 주고, 근데 사실 이제 너무나도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드라이빙을 즐기고 그 다이내믹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좀 울렁증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이거를 뭐 스포츠 모드로 놓고 막 때려박는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구토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차인데, 이 시트에 묻히는 어떤 그런 압력, 그리고 이제 내가 레이서인가 하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감각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강추합니다. AMG GT43. 근데 한국에는 53이 아직 수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뭐 가격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43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패밀리카로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뭐 짐이 뭐 그렇게 많이 실린다고 거기서는 광고했지만 어쨌든 짐도 실을 수 있고 가족들이 어디 갈 때 큰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뭐 사운드, 뭐 라디오, 지금 어디 뭐 연결돼 있나 모르겠는데. 짠수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요. 하여튼 편의 시설은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입학이라기까지는 나이가 너무 어려. 뭐 소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G바겐에서 때려주는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라디오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잘 세팅돼 있고, 뭐 더 몰아보고 이 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소소한 것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없다, 어떤 뭐 전화번호부라든가 이런 것도 올릴 수 없다, 이 안으로 빠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보시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리창에 지금 계기판이 또 하나 떠요. 그래서 내가 시선을 아래로 안 내리더라도 앞에 있는 저 유리에 비친 모습만으로 내가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하여튼 나쁜 점이라고 뽑을 게 좀 소소하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AMG GT를 사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강추를 하고요. 만약에 저한테 63을 하겠냐 하면은 패밀리카로서는 솔직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전반적으로는 만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뜨니까 이게 경고등이 아까부터 이게 아무리 없애도 뜨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부분이 그렇게 또 작동하겠죠. 이게 센서가 되게 민감하다 그러네요.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이거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짐 한번 잘못 실었다가 이런 식으로 오류가 계속 뜬다라는 것은 좀, 제가 뒤태도 좀 보여드리고 내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원샷으로 지금 찍다 보니까 뭐 중간에 차를 내려갖고 찍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GT43 검색하시면 모양을 볼 수 있고요 하니까요. 지금은 뭐 주행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다가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아마 전기차를 이렇게 좀 운영이라 그럴까, 이제 판매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이제 전기차 회사에 좀 몸을 담은 적이 있어서, 전기차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정전기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는 같아요. 아래 아주 무겁게 배터리가 깔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복이 되었을 때 이 아래 무거운
이 배터리가 위에서 눌렀을 때 이 A필러가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엔진이 들어가는 이런 내연기관차가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성능이면 고성능일수록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뭐 지바겐 말씀드렸지만 그 김주혁 그 탤런트 분도 이 차가 전복됐을 때 이 경량 알루미늄으로는 그 2.6톤 하는 차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제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전복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전복이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뭐 제 말은 쉽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이제 정전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이제 그냥 자율적으로 진행만 해도 아래서 그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도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외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 관련이라든가 이런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런 뭐 순지트,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기차 회사에서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순지트 방석이라든가 이런 정전기를 적정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료로 선물로 드린다던가,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턴오프 URTV를 봐주신 분들에게는 또 뭐 직장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섣불리 말하기가 뭐하네요. 아직 그 어떤 법인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 갖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참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몇 가지 뭐 한 번 충전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는가, 뭐 최근에는 상당히 먼 거리도 갈 수 있는 전기차들이 보급되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충전 시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다 채울 수 있나, 이런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겨울하고 이제 여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이제 배터리가 빨리 뭐 심지어는 방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 놓고 이제 우편이라든가 배달할 만한 전기차를 해 놓고 지금 거의 다 폐차장으로 다 보낸 그런 사진들이 뜨고 있는데, 한번 이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다시 복구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그래서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이 상당히 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지금 뭐 GT43 찍으면서 갑자기 전기차 말씀도 드리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나 앞으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요. 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뭐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메카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 타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좋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장비가 많아지면서 오작동이 많이 나고 센서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후진 주차할 때 실제로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더 위에가 높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그 센서가 울린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음악을 들으려고 블루투스에다 연결해 놓으면 계속해서 내비게이션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말하면서 음악 소리를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뭐 지금이야 핸드폰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다던가 내비게이션을 써도 되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이 있다, GT43의 뭐 좋은 점을 거의 말씀드린 것 같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연비가 마음에 들어요. 그 뭐 월 200씩 그 기름을 쏟아붓다 보니까 뭐 이제 타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고 좀 많이 이 지바겐이라는 게 묵직하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로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속도가 좀 순간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많이 탄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제 그 뭐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고급류를 넣어줘요. GT 들어간다던가 이제 좀 일명 이제 럭셔리 카들의 엔진은 일반유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정설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2,000원대 그 기름 넣는 곳에 가면 지바겐 같은 경우는 20만원 가까이, 이제 20만원 정도 찍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 고급류를 넣는데도 그 한 5만 원만 넣어도 많이 차서 이거는 만땅 넣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500km 가까이 탄다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큰 차들이 와도 워낙 순간적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강해서 이제 빨리 피할 수도 있고 이 핸들이 순간순간적으로 반응을 해갖고 아이고 참 놀라워요. 어떤 차들은 좀 많이 꺾인 다음에 이제 차가 움직인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벼워서 상당히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잘 잡아줘요. 예전에 이제 벤츠 E클래스 타고 그런 감동을 느꼈는데 이거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잡으려고 나왔던 게 포르쉐 파라메나, 그거를 잡으려고 나온 차라는 것은 가격을 보던가 아니면은 이 사이즈를 보던가, 처음에 GT43 이제 그 사진으로 보고 있을 때 작은 차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에쿠스만 해요. 그리고 포르쉐 아까 전에 그 파라메나보다 조금 더 크고 아주 조금이라도 그렇게. 그리고 포르쉐 그 파라메나 같은 경우는 좀 질리죠. 나온 지가 벌써 뭐 10년은 안 됐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조금 식상할 때쯤 이렇게 벤츠의 멋진 디테일을 자랑하면서 나온 GT43, 하여튼 뭐 저한테 너 63 타고 다니라 그러면 저는 43을 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초이스가 있겠지만 한번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리뷰를 또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상하게 차가 많이 좀 밀리네요. 밀려서 지금 시간이 밀릴 시간인가? 원래 좀 이제 세게 달리면서 이제 팝콘이 빵빵빵빵 터지는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못 들려드린 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뭐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다른 차량으로, 다른 차량 뭐 궁금해하시는 차량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량에 대한 일반 시민이 타고 느낀 점 이렇게 메카닉을 잘 모르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